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경영과학 박사 장명의 한 권으로 끝내는 시크릿 건강 핸드북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책은 저자가 20년 동안 공부해서 터득한 건강의 원리를 담았고, 인체와 자연 치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잘못된 식생활과 건강법, 디톡스 건강법, 영양 있는 물 마시는 법, 약물 부작용, 좋은 주방용품 선택 방법 등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질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질병은 원인을 알면 스스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어쩌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건 결국에는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게 얘기고요. 대안으로 내가 먹은 음식과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내 건강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내가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을 먼저 교정하면서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수술실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은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을 미리 읽고 질병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고요. 어쩌면 전 세계 부를 다 가져갔지만 정말 그 돈이 있어도 대신 아파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삶에 대한 책을 미리 읽고 질병을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1강, 인체의 놀라운 비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는 자연이 선사하는 면역력이 존재하고요. 이 면역력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치유력은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자연 치유력은 악화되면서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 어떤 불균형을 초래해서 결국에는 질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을 정상 체온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의 3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1도가 상승했을 때는 면역력이 5배, 6배가 상승하는데요. 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적당한 운동이라던가 온열요법, 올바른 음식 섭세, 그래서 차가운 음식들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고 체온에 맞는 음식들을 좀 드시는 게 우리 건강에는 훨씬 더 좋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흔히 우리가 단순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열량들은 좀 적당히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 백혈구는 우리 면역세포의 1차 방어선인데요. 이 백혈구는 이 단순당이 들어오면 일단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강엔 되게 치명적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들을 먹어야 되는데 얘가 어떤 단순당이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는 되게 치명적이고요. 세 번째는 양질의 에너지 공급인데, 아까 이 백혈구는 혈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자연 형태의 음식과 또 부족하다면 천연의 원료로 만든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좀 보충해주는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영양소가 골고루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인체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 인체는 60쪽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이 세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세포는 우리가 먹은 좋은 물과 좋은 영양과 좋은 공기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는 사멸과 재생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새롭게 계속 교체가 되고요. 그 교체될 때 원료가 물과 영양소와 공기로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는 평생 해야 되는데요. 세포의 평균 재생 주기가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1년 이상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꾸준히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때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양질의 영양을 주고 좋은 물을 주고 좋은 공기를 주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교정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만병의 원인은 독소, 오염된 혈액, 결국 혈액의 오염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왜 우리 혈액이 오염이 됐을까요?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이런 독소들이 쌓이게 되고, 그 음식들은 약물이라던가
조미료라던가 방부제, 전자파, 방사능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피부로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들, 세제의 찌꺼기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이 또 계속 들어오고, 또 호흡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라던가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체중 55kg의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식품 첨가물을 한 25kg 가까이를 드신다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또 제때제때 나가지 않는다면 또 질병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어떤 생필품들, 어떤 탈취제라던가 방향제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어떤 속에도 유해 물질들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장품, 세제, 치약, 샴푸 등에 함유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체내 유해한 작용을 이루는 걸 경피독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것들은 10%만 배출되고 90%는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들이 우리 질병을 일으키는 거고요. 자, 먼저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이것들은 반드시 대사과정이라는 걸 지나고요. 이 대사과정에서는 반드시 노폐물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일명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찌꺼기들이 제때제때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탄수화물은 이산화탄소, 고혈당, 젖산이 남고요. 지방은 고지방산, 고중성지방, 고콜레스테롤, 단백질은 암모니아, 요산, 요소, 크레아틴, 시스틴 같은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남고요. 또 화학물질 병원균들이 우리 몸에 남음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증, 당뇨병, 비만, 지방간,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간암, 신장염, 통풍, 통증, 알러지, 뇌혈관, 중풍, 치매, 면역기 저하,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 염증, 간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 혈액을 들여다볼 텐데요. 이렇게 산성화된 혈액 같은 경우는 혈액이 일단은 오염이 되어 있고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 있고 노폐물이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혈액의 오염들을, 혈액의 탁한 오염들을 먼저 제거해주고 이것들을 좀 청소를 해주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이 결국에 쌓이면 내장지방 형태로 간, 혈관, 심장, 뇌, 세포로 가서 결국 이것들이 지방간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심, 그 다음에 뇌경색, 뇌졸중, 당뇨 이런 것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노폐물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독소가 발생이 되고 음식의 60%는 소화하는 에너지로 쓰이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한 60%는 총선돼 쓰이고요. 그래서 신장, 대장, 간, 폐로 인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30%는 우리 몸의 어떤 치료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남으면 10% 정도가 남으면 어떤 외모라던가 피부의 탄력이라던가 손톱이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질병들이 계속 쌓였을 때는 결국에는 신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혈압이 발생이 되고요. 간의 해독 능력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만성 피로증후군, 그 다음에 어떤 면역력의 저하로 관절염이라던가 감이성 대장증후군, 장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장질환이나 관절염이 발생이 되고 면역계 체계 이상이라던가 독소 유입을 통해서 피부질환, 어떤 트러블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독소로 인해서 체내에 분해되지 않고 배출되지 않으면 어떤 비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기도 하고요. DNA 변성을 통해서 암이라던가 호르몬의 분비 교란을 통해서 불임이라던가 각종 여성 질환들, 그리고 독소들이 체내에 유입되면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어떤 탈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 치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현대의학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되게 특화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어떤 만성 질환들은 원인을 모르면서 수치만 떨어뜨리는 약들로 대증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약으로 인한 또 부작용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해결할 뿐 어떤 근본의 원인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좀 되게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학에서 질병의 증상을 존중하고 근본적 원인을 치료해주면서 우리 건강을 찾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이 난다면 일단 세균이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고요. 또 백혈구 힘을 극대화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열이 나기 때문에 일단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먹어주고 몸을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좀 쉬게 해주고요. 또 양질의 영양을 넣어주면서 우리가 좀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좀 몸을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혈압이 높다면 단순히 혈압이 높은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는 어떤 혈액의 오염이라든가 혈액의 탁함이라든가 혈관의 탄력성들을 한번 체크하고 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교정을 한다면 혈압을 정상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습관병, 고혈압, 당뇨, 협심증, 고지혈증, 갑상선 같은 이런 것들은 먼저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식습관을 좀 개선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치유를 한다면 증상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또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의 이사하라 유미 박사는 병의 증상과 종류에 따라서 한 15% 정도의 현대의학의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요. 나머지 85%는 그 병이 생긴 원인을 찾고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자연의학의 장점을 취해서 치료한다면 100세 시대 무병장수, 정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것들이 또 최적화된 질병치유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가 지금 최근에 많이 피곤하고 늘 에너지가 없고 그렇다면 좀 일단은 좀 쉬어주시고 그리고 양질의 영양을 넣어주고 또 그 질병이 왔던 원인들을 좀 다시 찾아서 좀 개선을 해주신다면 건강한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을 반드시 찾을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기 때문에 좋은 물과 좋은 공기와 좋은 영양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건강의 원리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